안녕하세요, 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 동짓달 기나긴 밤입니다. 술을 마셨죠. 웃음이 나와요. 괜히 전화길 들었다가 그냥 내렸죠. 이 황진이의 시죠.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 동짓날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점점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이 음력으로 11월이니까 12월 한 중순쯤, 크리스마스 전 그쯤이 이제 동짓날입니다. 팥죽 먹는 날.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이 팥죽을 써서 가족끼리 나눠 먹던 그런 풍습인데, 사실 그 옛날엔 붉은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색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꽃잎이나 재료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에 색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복분자를 그때 많이 재배할 수 있었다면 아마 동짓날 복분자 술을 이제 온 가족이 아무튼 술 색깔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의도에서 지으셨건 붉은색도 어울리고 그 긴 밤과 어울리는 좀 긴 시간을 발효시키고 준비한 술 같은 그런 맛입니다. 일단 마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진한 보라색이고, 약주라서 맑지만 굉장히 진한 보라색이라 사실 복분자를 넣었지만 복분자 향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분자 술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잘 발효된 두터운 향의 쌀약주예요. 이 누룩향과 이 생주에 잘 발효된 참외향 있죠. 전형적인 약주의 냄새고요. 이 복분자라는 걸 알고 또 이 색을 보고 먹으니까 저도 상상했던 맛과 향이 있는데, 근데 정말 잘 만들어진 약주의 향이라 반가운 향입니다. 근데 산미와 질감에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향으로 맡았을 때 예상되는 맛이 아니라 거기에 산미와 텁텁함이 산미가 좀 과일의 싱싱한 산미 있죠? 그런 산미고 좀 쓴맛도 있는데, 그게 또 저는 이 술에서 나오는 이 복합적인 쓴맛을 또 좋아하거든요. 좀 쓴맛이 있어야 맛의 균형이 맞는다고 할까? 사실 복분자는 단 과일이 아니에요. 이 복분자 당도가 한 12브릭스라고 하는데, 사실 12브릭스면 술로 이 복분자만으로 술을 담글 수 없는 당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양조장에서는 이 쌀로 발효를 시키고 거기에 또 1년 이상 숙성시켜서 준비해 놓은 복분자즙을 또 넣어서 2차 발효를 같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완성되고 술이 완성된 건데, 대개 과일이 10에서 15브릭스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복분자는 12브릭스 정도고, 이 와인을 담그는 양조용 포도는 24브릭스 이상이 돼야 술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보통의 포도 캠벨은 한 16브릭스 정도 된다고 해요. 양조용 포도랑 많이 차이 나죠. 그렇다고 양조용 포도가 먹으면 막 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산미와 탄닌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양조용 포도를 술을 담가야지 술이 맛있는 거지, 그냥 과일로 먹으면 단맛이 아니라 그냥 떫고 쓴맛이 느껴진다고 해요. 당도가 24브릭스나 되지만 탄닌과 산미와 높은 당도의 영향이겠죠. 참고로 벌꿀은 80에서 85브릭스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예술 양조장이 좀 이름도 잘 짓고 디자인도 현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양조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만강에 비친 달, 동짓달 기나긴 밤, 홍천강 탁주, 배꽃 필 무렵 다 굉장히 개성있고 또 디자인과 이름이 그 술에 연관된 재료와 또 잘 어울리는 이름들이에요. 어느 한 문과나 튀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운 맛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라벨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만강에 비친 달도 그렇고 홍천강 탁주도 그렇고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디자인에서. 이 알코올 도수가 16도예요. 이 16도면 쌀로 발효시킨 발효주의 거의 원주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탁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위에 맑은 술이 아닌 약주를 목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양주는 아니고 이양주입니다. 사실 제가 복분자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대부분의 복분자 술이 복분자만으로 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주정이 거의 다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질감이 느껴지는 맛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찾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맛보다도 복분자의 그 마케팅 있죠. 요강을 엎어뜨린다. 저는 먹는 술인데 그런 요강 마케팅을 하는 게 제가 이상한가요? 왜? 저는 건강에 좋은 술을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술을 안 먹어야죠.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맛과 향으로 먹는 거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약이 없었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술을 또 약으로 썼지만요. 복분자란 이름이 좀 그래요. 영어로는 블랙 라즈베리인데 드라이하게 과일의 모습을 이름으로 지은 거죠. 복분자는 그냥 너무 미신 같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서 저만 그런가요? 이 복분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눈의 피로를 개선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술에 들어간 복분자 말고요. 주로 햇빛이 강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자기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기제인 거죠.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 식물의 안토시아닌이 없으면 강렬한 햇빛이 식물의 DNA를 손상시켜서 이 식물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을 생성시켜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레드와인도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붉은색인 거죠. 참고로 블루베리보다 블랙 라즈베리가 안토시아닌이 7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색 고구마, 가지 이런 것도 보라색이죠. 여기에도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요. 복분자는 당도가 낮고 탄닌감이 높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거의 안 쓴다고 해요. 가공식품으로 거의 쓰는 거죠. 탄닌감이 굉장히 많은 열매라고 해요. 감, 포도 껍질, 포도 가지, 또 도토리, 밤, 더해서 또 녹차 이런 데 탄닌이 많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녹차도 마시고 나면 이게 혀가 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에 타 먹으면 녹차 라떼 이런 거는 좀 혀가 마르거나 이런 느낌, 탄닌감이 안 느껴지죠. 아무튼 기존의 그런 복분자 술의 이질감 있는 주정의 맛과 굉장히 달라요. 그냥 쌀 약주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색깔은 또 굉장히 예쁘고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쓴맛도 느껴지고 산미도 굉장히 과일의 풍부한 산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복분자 술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몸에 좋다는 정보 때문인지 백화점에서도 이게 선물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참고로 다른 나라에도 이런 복분자가 있기는 한데 한국이 만든 그 복분자 술의 맛은 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복분자, 기존의 그 주정과 함께 복분자를 막 50% 이상 넣은 그런 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복분자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이 보혜, 잎새주 만드는 회사죠. 국순당, 배상면, 아무튼 이 기존의 복분자 술은 맛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복분자만으로 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정이 들어가거나 설탕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예술 양조장의 동짓달 기나긴 밤은 같은 복분자 술이지만 기존과 좀 다른 맥락으로 다가간 다른 시도를 한 약주인 것 같아요. 이 복분자 양조장은 다 고창에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가 유명하죠. 그만큼 고창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해요. 이 술에 들어간 약초나 과일은 그 색과 풍미를 낼 뿐이지 그 약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이 술을 즐기면서 몸에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공존할 수 없는 거죠. 붉은 과일에 많이 포함된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과일을 많이 씹어 드셔야 하는 거죠. 붉은 술 말고. 이런 탄닌감이 있는 과일의 떫은 맛은 쌀술에서 느껴지는 그런 입자감이랑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이 제가 예상했던 복분자 맛이 아니어서 굉장히 놀랬던 첫인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잘 만들어진 약주의 발효향과 약주의 또 두터운 그 질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술입니다. 근데 또 색깔도 이쁘고요. 이런 약주나 와인이나 맥주의 산미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세요. 근데 저도 그런 산미를 싫어했었는데 이게 또 알고 이해하고 또 계속 맛보다 보니까 그 산미가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술의 산미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 느껴져야 또 술에 꽉 찬 그런 향과 맛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맛이 깔끔하려면 좀 산미가 있어야 합니다. 산미가 정리를 해줘야 하고, 동짓달 기나긴 밤은 쓴맛이 길게 가요. 피니시가.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술을 질리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미자로 만든 술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쓴맛도 있고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과일의 산미도 있고. 유통기한은 60일이에요. 아무래도 도수가 16도이다 보니까 60일 정도는 버텨주는, 이 전통주기 때문에 또 홍천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첨가물 없고 전형적인 잘 만들어진 약주의 맛이에요. 이런 색깔이 예쁜 약주는 투명한 잔보다 이렇게 술의 색깔이 잘 나타나는 하얀색 도자기 잔에 마시면 선비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업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강가나 계곡에서 낮부터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하잖아요. 시조를 읊고 시조를 만들고 게임을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이제 풍류를 즐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술 색깔을 즐기는 것도 술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분자 술도 그렇지만 칵테일도 색깔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위스키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그 색깔을 즐기는 또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오늘은 사심이 가득 들어간 동짓달 기나긴 밤을 마셔봤습니다. 사심이 가득 들어갔다는 건
제가 여기에 연관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과 향이에요. 사실 한국 약주가 드라이한 약주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은 드라이한 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통주 전문점이 아니라면 그런 드라이한 약주가 많이 팔지는 않는 거죠. 삼키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이 알싸한 과일의 산미가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술잔을 들자. 오늘 고생했으니